조직범죄의 개입 가능성이에요. 엥? 우리는 최소한 사회 인프라 만드는데 조직범죄의 개입 가능성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조직범죄 그러고 듣고 나니까 우리가 또 여기가 지금 시칠리아잖아요. 에이, 시칠리아 이제 마피아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멜로니에 135억 유로짜리 다리 건설 계획, 시실리로 연결하는 다리 건설 계획이 감사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도죠. 여기 이제 요게 시실리 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요래 생겼죠. 시실리 섬 분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은 여기만 딱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게 시칠리아 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리아 본토 끝자락, 장화로 치면 장화의 이제 발톱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리를 어떻게 짓겠냐 그러면 다리를 요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거리가 여기가 거리가 3km밖에 안 돼요. 정확히는 3.3 3,300km 3,300m 3,300m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칠리아 섬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일원이기도 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본토하고도 3.3이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이거 다리를 옛날부터 놓고 싶어 했지. 놓고 싶어 했는데 못 놓다가 이제 드디어 놓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건너지는 건, 세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짓겠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리 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거를 1969년, 벌써 69년이면 언제야? 이제, 한 50년도 더 됐죠. 거의 60년 전에 공모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현수교로 만들자는 방안을 90년대 초에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돈 땡기고 어째 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2010년도에 가서야 겨우 만들어졌고, 그러고 이제 만들어 볼라 그랬더니 지금 또 감사원에서 또 태클이 딱 걸린 거예요. 이 다리의 지금 핵심은 뭐냐? 그동안 고대부터 만들라 그랬던 다리를 왜 이제서 이렇게 그것도 어렵사리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는 해협이 좁다는 얘기고, 이게 물살이 세다는 얘기예요. 물살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짓기가 어려워.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느냐. 요즘 보면은 현수교인데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강물 속에 기둥이 없고 저쪽에 땅에 기둥이 박혀 있고, 이탈리아 본토 땅에 기둥이 박혀 있고, 바다 위는 그냥 상판으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수교로 이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즉 여기 물살이 세니까 이 강 사이에서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중해 전체를 보면은 여기가 교통로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리스에서 로마를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이로 샹 가는 게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교통량이 많아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요 배 지금 여기 수면에서 이 다리 상판까지가 높이가 76m. 충분히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화물선도, 주로 화물선이, 여객선도 있지만 주로 화물선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큰 배도 다닐 수 있도록 상판 높이를 충분히 높게 해야 된다. 그 마창대교, 이름이 마창대교 맞을 거예요. 그 마산 창원 연결하는 거기 다리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바다, 그게 강가 아니라 바다일 겁니다. 만을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건데 거기도 상판 무지하게 높아요. 거기 진짜 거기 상판 그 위로 지나가는데 무섭더라. 무서워. 밑에 내려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런. 자,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 계획도 잘 나왔고 다 하면 되겠네. 왜? 돈이 비싸서? 아니, 돈이야. 이게 뭐 돈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시칠리아가 원래 이제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진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칠리아 섬이 여기 언저리인데 여기가 이제 에트나 화산이라고 그 유럽에서 유명한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이제 가끔 용암이 꿈틀대리고 그 연기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이게 타르타로스에 가둔 애들이 그 안에서 신음 한번 신음 한번 힘들어서 신음 한번 하면은 이게 거기서 이제 덜컹덜컹 한다라고 나오는 데가 에트나 화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덜컹덜컹하면 바로 여기가 지척인데 당연히 위험하죠. 위험한 것도 위험한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일단 경제개발도 좋은데 국가안보상의 우선과제. 그래서 이거를 나토에서 국방비 많이 쓰라고 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일단 3% 높이고 하잖아요. 이거를 국가안보상의 우선과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국방비요 그러면서 여기다 돈 쓸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절박함도 있는데 그 반대 논리 제일 큰 거는 환경이에요. 환경. 여기가 또 철새들 이동 경로래요. 그래서 환경인데 그 반대 논리 중에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 이건 어떻게 해도 이거는 보면 1969년부터 정말로 오래 추진해 왔지만은 그냥 그 정부의 성격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의 논리가 작용이 되면은 취소도 했다가 환경 같은 건 좀 다음 생을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추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태클 거는 거고,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거예요. 조직 범죄의 개입 가능성이에요. 엥? 우리는 최소한 사회 인프라 만드는데 조직 범죄의 개입 가능성,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조직 범죄, 그러고 듣고 나니까 우리가 또 여기가 지금 시칠리아잖아요. 에이, 시칠리아 이제 마피아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마피아의 고향인데다가 아마 여기에도 안 나올 거예요. 팔레르모에서 정남쪽으로 똑바로 내려가면은 아마 여기 언저리쯤 될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이름의 동네가 있습니다. 꼴레오네. 이게 얘 갑자기 뭔 얘기야 싶으실 텐데 이 앞에 다른 이름을 하나 써놓으면은 이게 T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헷갈리는데, 비토 콜레오네 또는 마이클 콜레오네, 그러면은 딱 생각나시죠? 갓파더의 대부의 이제 진짜 대부가 이제 비토 콜레오네, 그 다음에 후계자 마이클 콜레오네, 알파치노, 말론 브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여기 성이 꼴레오네가 여기 동네 이름이에요. 꼴레오네. 마피아의 고장 시칠리아. 실제로 지금도 코사노스트라라고 마피아 기반 시칠리아 기반 마피아가 있어요. 코사노스트라는 대부 3에도 보면은 마이클 콜레오네가 코사노스트라의 보스를 만나가지고 협력 얘기하고 서로 딜하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현존하는
되고, 그러면 엔데랑겐타라는 거하고 카무라라고 하는 거는 코사노스트라는 시칠리아가 이제 권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센 애들은 요쪽 권역, 장화로 치면은 이제 발등부터 발굽 정도, 발톱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나폴리거든요. 나폴리 권역. 요렇게 한 넘버 1, 2, 3 정도가 이제 그 마피아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세대요. 어쨌거나 제일 센 애들, 지금 마피아의 최대 시칠리아에도 있고, 요 이탈리아 최남단 부분에도 마피아가 있는데, 그들을 잇는 요 다리를 건설한다. 이 다리 건설에 마피아가 개입할 것이다. 얘들이 실제로 이제 개입을 많이 하는 방식이 공공입찰에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하청 라인을 장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재나 폐기물 계약을 자기들이 그냥 싹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그 다음에 또 앞세워 가지고는 협박, 갈취,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나 안전공사 비용 뒷장부 부풀리기, 그 다음에 공사 중에 불법 채굴, 부동산 사기. 우리나라에도 많이들 있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근데 좀 주체가 다르죠. 마피아가 아니라 좀 다른 마피아가 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근데 어디에나 이런 집단들이 있긴 있는데, 얘들은 그야말로 이제 대부에 나오는 개들이 한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반부패 기관이 경고하기를, 아니 시칠리아에 다리 놓는다, 그래 좋지, 좋은데 그 다리가 조직 범죄자들에게는 꿈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아주 마피아들 배를 불려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안 된다. 근데 정부 쪽 얘기도 들어볼 만해요. 정부 쪽에서는 아니 당장 이 다리 만들면은 일자리가 10만 개가 생겨요. 그러고 무엇보다도 시칠리아가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되잖아. 사람과의 접촉이 곧 발전이다. 연결이 곧 발전이다. 남부 경제가 지금 계속 피폐한데, 남부 경제를, 마피아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경제를 살려주는 거다. 경제를 살려주는데 인프라만한 게 없다. 당장에 그리고 그 다리 만드느라고 일자리를 만든다. 물론 일자리 만드는 와중에, 돈 쓰는 와중에 세워나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마피아 퇴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탈리아 마피아 그러면은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이 양반이 훨씬 굉장히 유명한 양반입니다. 그 지오반니 팔코네라고, 그 유럽은 우리랑 약간 좀 그 거시기가 다른데, 검사가 판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인데, 팔레르모에서 시칠리아에서 저 마피아 잡다가 살해당했어요. 폭탄을, 이 양반 하나 잡으려고 폭탄을 400kg나 설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양반도 그 비슷한 언저리에 또 역시나 그 폭탄 공격으로 죽었어요. 그게 1992년도 얘기예요. 에이 뭐 옛날 얘기네. 30년도 더 됐구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마피아들이 헤쳐먹는 거 탐사 보도하던 기자가 폭탄대를 당했어요. 그러고 작년에 2024년 건설업자한테 또 이제 돈 좀 뜯으려고 했더니 일을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말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에다 딱 갖다 놨더라.
얘들이 깡패들이 말이야. 도대체가 진짜 깡패 영화 보고 지들이 진짜 영화 속 깡패인 줄 알아. 응? 이게 대부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말대가리 잘라가지고 이제 침대 속에 넣는 거. 그걸 이제 현실에서 그 해가지고는 겁을 줬다는 거죠. 이게 영화 속 얘기도 아니고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이게 올해 얘기고 작년 얘기다. 마피아는 지금도 똑같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동네 마피아가 왜 이러냐? 도대체 시대가 이런데 도대체 이탈리아는 마피아가 왜 이러냐? 근데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보셨습니다. 아까 지금 이탈리아 마피아 족보를 얘기하면서 시칠리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맨 남부의 캄파냐 지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폴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딱 보면은 마피아가 다 남쪽에 있죠. 왜 이렇지? 이게 원인의 선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첫 번째는 일단 남쪽이 못 살아요. 빈곤이야, 빈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권력이 약해요. 왜 이렇지? 이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탈리아 통일부터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양반이 이탈리아 통일 전쟁의 영웅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일단 출생지가 피아몬테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피아몬테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지도상으로 보면 아까 그 지도가 더 낫겠네요. 여기가 이제 피아몬테인데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여기까지 이탈리아였어요.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니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탈리아이던 시절에 니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리발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으면 프랑스 사람일 뻔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도찐개찐 여기까지 피아몬테였고 여기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기수였다. 근데 이 사람이 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천인원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통일 전쟁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일하겠다고 시칠리아로 상륙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너는 나와 한민족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너는 못난 놈들 내 말을 들어 이 못난 놈들아 라고 하는 정복의 느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 느낌에는 우리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쟤들이 그냥 같이 살자고 그냥 병합을 하고 그냥 지네 깃발 아래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북부가 남부를 정복했다. 이탈리아의 통일이 아니라 북부의 남부 정복. 남부의 피해의식.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통일 저항운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사정이 좀 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통일 이후에도 발전도 좀 더디고 북부에서는 여기 아까 얘기한 피아몬테나 그 다음에 여기 밀라노거든요. 여기가 밀라노 있는 롬바르디나 아니면 여기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베네토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로냐거든요. 볼로냐가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라든가 요 언저리 쪽이 이제
저 가난뱅이들하고는 난 안 살란다. 그냥 우리끼리 같이 삽시다라고 지금 독립하는 움직임도 있고. 여기는 지금 2등 시민 취급받고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시칠리아의 운명이 시칠리아가 고대 시대에는 저기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스파르타입니다. 둘이 싸운 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근데 둘이 싸우는데 이 싸움의 승부가 여기 이 둘의 싸웠으면 둘의 승부가 뭐 여기 중간에 어디 전장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둘의 주로 싸움터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되고요. 싸움의 끝은 여기 에게 서쪽에 터키 앞바다에서 결정나고요. 중간 과정에서 아테네군이 결정적으로 약해지는 계기가 여기 시라큐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에 원정군 보내니까 같이 원정군 보내서 여기서 한따까리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칠리아라는 섬이 고대 그리스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문명세계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주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냐면은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뭡니까? 알겠다. 그 뭐죠? 그거 저기 유재석의 그 프로그램 제목도 있는데 정건 씨 이럴 때 도와줘야지. 유레카.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도 시칠리아예요. 그야말로 문명의 중심이었다고요. 플라톤이 아테네 사람들 재수 없다고 아테네 애들은 가능성이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새로운 시대를 꿈꿔보려고 갔던 데도 시칠리아예요. 물론 거기서 죽을 뻔하고 도망쳐 오지만 시칠리아가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가 아르키메데스가 그 수학 계산하다가 쳐들어온 로마군한테 잡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시칠리아의 순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시칠리아가 그토록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게 여기가 기후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밀농사를 아주 잘합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로마에 정벌당한 이후로부터는 독자적인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로마를 위한 식량 공급 기지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그 이후로 쭉 계속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앙부에서는 이제 더러운 것들 그러고 별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담임이 애들 일에 별로 상관 안 할 때는 엄석대가 애들을 휘어잡죠. 그건 이제 마피아가 엄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확실한 권력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내가 직접 커버하겠다 그러면은 중앙 권력이 딱 확실하게 잡고 확실하게 잡으면은 마피아 같은 게 들어설 데가 없죠. 근데 이제 중앙 권력이 약하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엄석대 같은 애들이 활기를 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그 마피아가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앙 권력이 약한 이유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 될 때 있는 여기에는 중앙 권력이 세금거들하고 열심히 다녔거든. 여기 그냥 끼케야 그냥 저 농산물이나 갖다 바치고 하니까 그거 뭐 주니까 잘 받을게 정도지.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놔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비결이 길이었잖아요. 딱 어디 가나 딱 길부터 만들잖아요. 길을 만들면은 이게 권력의 이동과 확산이거든요.
여기 길이 뚫리는 순간 시칠리아도 그냥 말 그대로 이탈리아 땅이 되는 것이고, 아마 마피아 문제 해결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이탈리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연결과 소통이 오히려 더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본인들한테는 오히려 마피아한테 날개를 달아준다는 우려가 더 큰 것. 우려도 뭐 귀담아 들을 만한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더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